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활용, 파워포인트 실습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며 팁에 해당하는 기능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하거나 또는 편집에 필요한 화면 확대 축소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드 용지를 자유자재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디자인 과정에서 눈금선이나 눈금자, 안내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시면서 폰트와 색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주요한 팁 중에 서식 복사와 컨트롤 D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파워포인트 365 설치를 다 마쳤을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365 설치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아이콘이 설치가 되고 또는 여러분들 검색창을 이용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편리하게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윈도우 검색창에서 파워 또는 뭐 이런 식의 그 파일을 클릭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계정이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 계정명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뭐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주요한 메뉴들이 뜹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새로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기 하면 기존의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하실 때 그냥 비어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다양한 그 패턴들 또는 다양한 테마들을 보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2007 이후 버전부터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기능을 배울 때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무료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슬라이드를 쓰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그냥 비어있는 슬라이드로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간에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종료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자동 저장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저장을 안 하고 종료가 되더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작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옵션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이 옵션으로 가셔서 자, 옵션을 눌러주시면요.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파워포인트 전문가들이 이제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보면 멋진고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자동 저장에 관련된 기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에 보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동 복구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자동 복구 저장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수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우리 여기에, 가끔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실 때 글꼴이 훼손되거나 내가 원하는 예쁜 글꼴이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길 때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꼴 포함이라는 기능. 지금 이게 잔상이 돼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의 빈 파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할 글꼴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그 작업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메뉴에 가셔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비어있는 화면을 한번 열도록 할게요. 자, 비어있는 화면은 그냥
하얀 형태의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게 나오면 옆에 또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뭐 더 많은 디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만 놓으면 적용은 안 되고 미리 보기 형태로 또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뭐 도형을 하나만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네모난 도형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형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 게 필요해서 막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넣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작업을 할 땐 얘가 좀 크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확대 축소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확대 축소 기능은 아래쪽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83%인데 제가 확대를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죠? 많이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 요 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크롤이 생겼을 거예요. 네, 스크롤을 이용을 하셔서 네, 위치를 잡아주시면 네, 원하는 걸 크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걸 다시 보고 싶다 하면, 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화면에 맞춰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맞춥니다 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 주시면, 네, 원래 보였던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화면 확대 축소는 요 밑에 요 줌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화면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확대를 했다, 축소를 했다, 확대를 했다, 축소했다가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요거는 저희가 네, 단축키를 이용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컨트롤 키랑 네, 그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가운데 휠을 이용을 한 겁니다. 네. 휠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내리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네,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를 맞춰주면 네, 거기가 이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실 때 조금 자유자재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예, 작업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요 도형은 잠깐 삭제를 하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또 하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와이드 화면이에요. 뭐 16:9 화면 그래서 와이드 화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와이드 화면을 쓰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4.3에 약간 직사각형의 비율로 하는 게 훨씬 디자인하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바꾸냐? 네,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돼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면 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네,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가 존재를 해서 이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네, 여기에 표준으로 할지 와이드로 할지가 나와요. 자, 표준은 아시다시피 이제 9화면 기준이고요. 와이드 스크린은 요즘에 이제 많이 쓰시는 와이드 화면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최대화를 할지 아니면 맞춤을 할지, 그러니까 맞춰서 그림을 줄일지 잘라버릴지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뭘 하셔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3 비율로 나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위아래로 많다 그러면 4:3 비율이 좋고요. 그냥 눈에 보기 편한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럼 와이드 화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세로로도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해서요. 그 경우는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면 밑에 사용자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 크기 샘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A4 레터 용지, A3, B5, 뭐 오버헤드 다 있고요. 사용자 지정하면 아예 원하는 사이즈로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 비율, 4:3 비율이 가로 28.848cm고 세로가 20.
2cm예요.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세로로 만들려면 예, 여기서 이제 세로 옵션을 주시면 돼요. 보통 유인물은 세로로 나오죠, 용지가.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요렇게 슬라이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간혹 그림이나 아니면 위아래로 긴 참고 자료, 뭐 책을 스캐닝했거나 하는 것들은 요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어디 메뉴였어요? 네, 저희 홈으로 가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네, 어디였냐면 디자인 메뉴. 디자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 가셔서 네, 가로, 세로 방향 바꾸는 거 가능했고요.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서 와이드 화면으로 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슬라이드 용지 설정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예, 여기 기준을 잡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삽입으로 가서 네, 이번에는 동그란 도형을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도형을 딱 가운데에 배치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어디로 가면 이제 가운데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뭔가 자석처럼 가이드 라인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히 가운데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보기 메뉴로 가시면 돼요. 자, 보기 메뉴에 가시면, 네, 표시라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 표시라는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표시에 보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눈금자는 뭘까요? 네, 눈금자는 여기 보이는 요 센티미터입니다. 네, 가운데가 0이고요. 네,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양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부터 1cm, 2cm, 가운데부터 1cm, 2c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로, 세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금자의 선택을 해제하면 네, 눈금자가 네,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눈금선은 뭘까요? 네, 눈금선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는 종이처럼 격자 무늬로 나와서 대충 요거를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위치를 잡거나 할 때도 네, 기준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선은 뭘까요? 안내선? 네. 안내선은 말 그대로 안내선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가운데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를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은 얘 기준으로 가운데다 놓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가 됩니다. 근데 이 안내선이 딱 여기만 가리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동그라미를 딱 왼쪽에 여기다 하나 놓고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이쪽에다 하나 놓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내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안내선으로 가면요. 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면 왼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얘도 위로 밀어서 한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양 사이드에도 있고 싶다 그러면 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안내선을 아래로 내리면 새로운 안내선이 생깁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쭉 밀어서 해주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런 안내선은 주로 언제 쓸까요? 네, 여백을 지정하거나 전체적으로 중심 잡아주는데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4개를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배치해서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안내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안내선이 필요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 선택 해지해줘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그냥 이제 굳이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밖으로 빼내시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안내선의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홈 탭으로 가서 새 슬라이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엔터키를 그냥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내선은요, 페이지가 바뀌어도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떤 규격이나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안내선을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게 슬라이드를 솔직히 뭐 여기서 이제 디자인해서 적당하게 고르고 골라서 넣어주고 그리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 슬라이드를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제목을 쓰면
글꼴이 제일 필요합니다. 예. 자, 글꼴이 다행히 이제 보시면 이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는요,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직접 회사에 수주를 주고 만든 글꼴이에요. 옛날에는 이 글꼴이 참 굴림체로 나와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 맑은 고딕은 꽤 비싼 글꼴이기도 하고 좋은 글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단순히 이 글꼴뿐만이 아니라 얘를 굵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글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굴림체 같은 거 제가 밑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밑에 이제 서울여자대학교로 된 걸 크기를 좀 키우고요. 자, 제가 여기서 얘 글꼴을 아주 좀 구형 글꼴을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굴림체라고 있죠, 굴림체.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글꼴체인데요. 굴림체를 해놓으면, 자, 서울여대 이거 굵게 해볼까요? 네, 그냥 이제 약간 오히려 쭈그러들죠? 네. 근데 얘는 어때요? 같이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굵게 안 굵게를 해보면 안 굵게, 그쵸? 굵게. 네, 위에 맑은 글꼴이 훨씬 다르게 바뀌어지는 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저작권법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맑은 글꼴은요, 맑은 고딕은 솔직히, 파워포인트에서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이에요. 이걸 또 아래 한글 같았으면 또 저작권 위반이 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글꼴이 이제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된 글꼴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디자인을 막 우리 친구들 보고 하라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다 못해 막 지나치게 막 화려한 글꼴을 많이 다운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계속 눈이 편하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글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 글꼴입니다. 자, 네이버 나눔 글꼴이에요. 여기 이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쁜 글꼴을 이제 무료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뭐 글꼴들 지금 보니까 미로불이 뭐 글꼴 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저희는 주로 뭘 쓸 거냐면 기본적으로 나눔 글꼴을 한번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료입니다. 100%. 그래서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글꼴의 샘플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나눔 스퀘어 같은 글꼴이나 또는 나눔 바른 고딕 글꼴 요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고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약간 웨이브나 강약이 조절되는 걸 이제 명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딕체가 훨씬 더 가독성은 좋습니다. 눈이 편안하고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는 글꼴은 여기서 보여지는 여기 있는 스퀘어 계열의 글꼴, 그 다음에 나눔 바른 고딕 계열.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슬라이드의 디자인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거를 검정 바탕에 흰 화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색깔을 조금만 줘도 너무 디자인이 예쁜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색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디자인 색깔 감각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만 색상을 좀 골랐으면 하는 의미로 지금 색상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저희가 보통 파워포인트 사용할 때 보시면은 여기 글꼴 색깔을 테마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샘플색이 나옵니다. 웬만한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너무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황이나 노랑이나 이런 걸로 해도 잘 어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샘플링 색깔을 잘 골라놨어요.
그렇지만 요 아래에 있는 거 표준색은 조금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원색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알록달록한 느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테마색을 선택하고 테마색도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채도를 조금 다르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글씨 색깔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약간 약간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잡아주시고 얘를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낮춰주셨으면 아래에 있는 글자 색깔도 이렇게 낮춰주시면 아주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다소 흐리긴 하지만 뭔가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할 때 쓰는 거죠. 재밌는 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서식에서 바꾸시잖아요. 뭔가 저는 여기 있는 샘플들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나마 뭐 조금 발랄해 보이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 정도로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글자 색깔이 같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상태에서 샘플 색깔을 보면요. 추천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약간 원색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요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색들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추천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여기 있는 색깔로 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틀이 있는 색깔이니까 좀 자유롭게 색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낙에 파워포인트 기능이 잘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컬러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컬러 점 adobe.com을 쳐주시면 돼요. color.adobe.com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color.adobe.com을 누르면 이게 뭐냐면 어도비가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여기가 말 그대로 색감이 아주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색상에서 소위 말해서 샘플로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색 계열 아니면 요건 뭐 따뜻한 계열 그 다음에 조금 움직여가지고 기준을 바꿔주면 이렇게 하면 약간 파란 계열의 색깔 이렇게 이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샘플들이 나오니까 윈도우에 캡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콘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캡처 도구라고 하셔도 되고 캡처 및 스케치로 하셔도 되는데 자, 얘를 실행을 하면 모든 걸 다 캡처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잠깐 제가 화면을 빼놓고 창을 열어주고 나서요. 제가 색 캡처를 해서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큰 걸로 하셔도 되고 작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파워포인트 작업화면 있죠? 파워포인트 작업화면으로 다시 가셔서 자, 제가 이제 편의상 디자인은 없앨게요. 그래야지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기본 테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샘플 색깔이 들어와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글씨는 요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글자 색깔 가셔서 스포이드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는 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색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이 컬러 사이트가 테마 추출도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아마 풍경을 하나만 검색을 해볼게요. 왜냐면 자연의 모양들이 되게 좋거든요. 디자인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절이 그렇지만 하여튼 단풍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런 단풍색 같은 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멋진 풍경이 있다면 가셔서 여기에서 얘를 이미지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서 제가 단풍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해당 이미지를 갖다가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제가 단풍을 드래그 했죠. 그러면 이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서 아주 베스트 색만 딱 추출을 해줍니다. 밸런스에 맞춰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동일하겠죠? 네, 저희가 여기 캡처 도구를 열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색 캡처를 이용해서 샘플 색을 쫙 가져오시고, 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걸 붙여넣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바 같은 걸 하나 넣고 싶어도 네, 요걸 그냥 바로 넣으셔도 돼요.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 중간에 라인으로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뭐 여기 겨자색,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막 골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사각형을 실제 넣어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일일이 넣으면 정말 좀 이상한 알록달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색을 가져오면 아주 간단하게 기본 테마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의 팁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장에서 요거 글꼴도 저희가 좀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이 글꼴을 제가 좋아하는 네, 나눔 스퀘어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나눔 스퀘어로 바꾸고 그림자 효과도 좀 줄게요. 그랬더니 이 글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목차 이렇게 썼어요. 목차 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서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요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 가서 글꼴 바꾸고 효과 줘야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기본 샘플에 가셔서 여기 보면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서식 복사라고 부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차에 가시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식은 단순히 글꼴과 속성뿐만이 아니라 정렬값까지 다 가져오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사각형을 몇 개만 넣어볼게요. 네, 사각형을 여기다가 네. 사각형을 몇 개만 이제 이렇게 넣을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도형에 조금 도형을 약간 이렇게 멋있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서식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 개의 서식 복사를 하고 싶다. 이 모양을 연달아 찍고 싶다. 그러면 한 번 하면 얘가 하고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속성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잡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그러면 딴 이렇게. 심지어 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서식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트롤 D 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보통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만 집어넣고 이거를 복사하려면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뭐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매번 해야 되고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제가 얘를 세 번째 거는요. 컨트롤 C, V를 안 하고 그냥 컨트롤 D를 할게요. 이게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얘를 원하는 위치에 잘 붙여주세요. 한 방에. 그리고 나서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얘를 또 쭉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D 누르고 쫙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D 하면 이렇게 모으는 자가 나요. 그럼 이제 원하는 데만 이렇게 랜덤하게 빼서 어때요? 네,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뻥뻥 뚫린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림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 LED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실 텐데 자동 저장 기능하는 거, 화면 확대 축소, 슬라이드 용지 설정, 눈금자,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편집 팁인 서식 복사랑 컨트롤 D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자동 저장 기능의 폰트 기능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파일 메뉴로 가셔서 네, 여기에서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옵션의 저장으로 가면 네, 이번에는 요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요 기능이요. 그쵸? 그래서 글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이한 글꼴을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꼴 포함을 네,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워포인트가 다른 데 가도 글꼴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주의할 건 이겁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는 간혹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나는 글꼴처럼 이제 프리웨어로 완전히 오픈된 그런 글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워포인트 본격적 디자인에 앞서서 팁 중심으로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